요즘 유전체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무조건 유전체 분석만 한다고 해서 개량이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분석하는데 몇백만 원 쓰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개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하셔서 개량하는데 큰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스페셜 네트워크 서비스 5%입니다. 이건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한우 유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 체계입니다. 농가와 축협 단위에서 추진이 되지만 정작 농가와 농협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나 개량을 위한 전략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정과 예산에 맞추어 유전체 분석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정작 큰 돈을 들여서 분석을 했는데 분석된 결과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돈 들인 만큼의 효과를 끌어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개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개량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농가 현황 분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농가 현황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형질을 개량할 것인지, 어떤 형질을 얼마나 개량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개체를 어떤 방법으로 개량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방법과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 식칼 세트가 있다 해도 요리 똥손에게 이 식칼이 주어진다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는 무리겠죠. 반면에 훌륭한 요리사에게 이 도구가 주어진다면 솔직히 이 요리사는 최고급 식칼이 아니어도 요리를 잘 하겠지만 좋은 칼을 쓰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체 분석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체 분석을 하면 무조건 개량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유전체 분석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선발과 도태에 도움을 주거나 여러 가지 기술과 융합하여 개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전체 선발은 우리가 세운 개량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시수소 선발에 유전체 기술을 적용하면서 유전 능력 평가 정확도가 8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전체 선발을 적용하기 전에는 65%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유전체 선발을 통해서 80%까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소 같은 경우는 유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세우 3, 4마리 후대 성적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암소에서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7에서 8년 정도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에 암소를 평가해서 선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수소의 육종가만 가지고 계산하는 혈통 육종가를 쓸 수밖에 없고, 이건 암소의 유전 능력도 반영이 안 됐고 시수소의 능력도 임의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체 선발을 적용하게 되면 암소에서도 정확도가 7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꾸 유전 능력 평가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가 정확도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소가 나중에 툭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 때 진짜 도축되었을 때 툭불이 나올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유전 능력 평가 정확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지금까지 선발된 시수소의 도체중 유전 능력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최근에 1600번까지 후보 시수소가 올라와 있어서 이 시수소들의 번호순으로 유전 능력을 쭉 체크해 놓은 것이에요. 최근 시수소로 갈수록 도체중 유전 능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수소의 레전드 950, 872가 여기에 있는데
한동안 이 유전 능력을 뛰어넘는 애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이 950이 그래서 레전드가 된 건데, 유전체 선발을 적용하게 되면서 950, 872를 뛰어넘는 개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유전 능력을 평가해서 선발하다 보니 좋은 능력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체 선발 분석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와 유전체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 먼저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는 여기 보이는 게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 유전자 칩입니다. 5만 개의 한우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5만 개의 한우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칩을 찍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전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5만 개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를 했다는 건 여기 보시면 이런 구술 5만 개를 우선 확보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만 개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팔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근사한 목걸이 세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슬을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유전자 칩을 찍는 것은 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유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 구슬을 꿰어서 무엇을 만드느냐가 유전체 능력 평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전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GV 방법과 하나는 지블럽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DGV 방법은 줄자로 키를 재서 체형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블럽 방법은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가슴둘레도 재서 체형을 측정하는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DGV 방법은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고, 지블럽 방법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정확도는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전체 평가를 위해서는 참조 집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축된 거세우의 도축 성적과 유전체 정보를 한 쌍으로 묶어서 DB를 구축해 놓는 것을 참조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참조 집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개체의 유전체 정보를 DB에 넣게 되면 이 참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전자 조합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도축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유전 능력 기반의 예측 정보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도축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정보를 참조해서 비교하고 계산을 한다고 하여 참조 집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점의 거리가 100km라고 할 때, 이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10km 단위의 눈금으로 측정을 하는 것보다 1km 단위의 눈금으로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촘촘하게 눈금을 추가하게 되면 측정치가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조 집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눈금이 더 촘촘해지는 효과가 만들어져서 유전체 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참조 집단이 어느 정도 커야 우리가 쓸만한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참조 집단이 5,000두 정도 모이면 한 요 정도의 그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누군지 정확히 알아보기 힘든 정도? 뭐 그런 느낌. 그리고 15,000두 정도가 되면 요 정도 그림의 느낌. 정확도는 한 50% 이상? 윤곽이 또렷해지면서 어느 정도 누구인지 추론이 가능한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25,000두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그림으로 정확도는 70% 이상,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건 누구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평가를 해주는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참조 집단과 분석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요 세 개의 기관이 유전체 능력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참조 집단의 규모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분석 방법의 차이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칩을 사용하는 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 분자 유전 육종 사업단과 농협 한우개량 사업소의 경우는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 유전자 칩을 사용하고 있고, 참고로 시스소를 선발할 때도 이 한우 유전자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 개량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전자 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전자 칩을 쓰는 게 좋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분석 결과를 뽑아내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 칩을 쓰게 되면 데이터를 변환하고 기존의 데이터와 호환시키기 위해서 또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아무튼 국가 단위 시스소 선발을 할 때 사용하는 한우 유전자 칩을 사용하는 게 호환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우 유전체 분석은 그냥 유전자 칩을 찍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우 유전체 분석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농가의 데이터를 모아서 현황을 분석하고 농가에 맞는 개량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유전체 분석과 능력을 평가해서 농가 맞춤형 개량 솔루션을 이용해 개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농가의 현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출하된 개체들의 도축 성적들을 다 추적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5년간 도축 성적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요 농가는 성적이 조금씩 향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농가는 도축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농가는 개량이 좀 되고 있고 이 농가는 개량이 멈춰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 출하원령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 앞에 농가는 30개월령에 쭉 맞춰져 있고 이 뒤에 농가는 출하개월령이 조금씩 줄어서 27개월령까지 줄어들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농장도 개량이 되고 있으며 어찌 보면 생산성은 더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송아지 떼 우시장으로 판매해서 다른 농장에서 성우가 되어 출하된 개체들의 성적을 추적해서 이 그래프에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이 농장은 자기가 키워서 출하한 한우들보다 밖으로 팔려나간 소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개량이 되고 있지만 우리 농장 사양 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농장의 유전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면 농장의 유전 능력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전 능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 농장, 전반적인 유전 능력이 매우 낮은 농장, 그리고 근내지방과 등지방은 잘 개량이 되었는데 도체증과 등심, 그러니까 육량 쪽은 전혀 개량이 되지 않은 농가, 이렇게 어떤 형질이 강하고 어떤 형질이 약한지 파악이 되어야 개량의 방향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농장의 유형을 간단하게 4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 능력이 강한데 육질 유전 능력이 약한 농장, 그리고 육량은 약하지만 육질은 강한 농장, 육질 육량 둘 다 약한 농장, 그리고 개량이 잘 돼서 육질과 육량 모두 강한 농장. 그랬을 때 우리 농장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어디로 얼만큼 개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량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전체 분석 기술이 개량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농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개량 유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유전체 분석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각각의 농장들의 현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농장은 일산 이하의 젊은 소들만 전두수 찍는 게 맞을 수도 있고 3산 이하로 조금 늘려서 찍는 게 맞는 농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위 그룹만 집중해서 찍어야 하는 농장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현황 분석 자료나 개체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개량 관련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기관에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정도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직접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근을 채취해서 유전체 분석기관에 샘플을 보내고 유전자 칩을 찍게 되면 유전체 정보가 생산이 되겠죠. 이 과정은 지금 친자 검정하기 위해서 모근을 채취해서 그 검정기관에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전체 정보는 한우 시숫소의 유전체 정보와 비교해서 친자 확인도 같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칩을 찍을 때 가능하면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우 유전자 칩을 찍는 게 호환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농가별 맞춤형 개량 솔루션을 만들어서 컨설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유전체 분석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탄소 배출 문제와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사육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육기간 단축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리 성적이 잘 나오던 집단들도 이렇게 생산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30개월령에서 평균 도체중이 470 이상 나오는 집단들도 27개월령까지 사육기간을 줄이게 되면 확실히 도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근내지방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특화된 개량 전략 하에서 효율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생산 단계별 맞춤형 사양을 하게 되면 확실히 사육기간을 단축해도 생산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한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래 개체들은 실제 25에서 26개월에 도축된 거새우들인데 도체중 450kg은 기본으로 넘고 거의 500 가까이 나오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육질 등급도 모두 툭불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개량이라고 하면 좋은 시숫소 구해서 찌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비는 동일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한 KPN 1064 이게 대단히 좋은 시숫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아비의 효과보다는 이 암소 집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관련해서 댓글을 주시면 참고해서 좀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농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안의 목장, 돈보소.